단 72시간 만에 12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6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이라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해킹의 중심에 있던 저 자신이 불과 3개월 후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될 줄은.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21국 소속 사이버 전사였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을 위해 외화벌이를 하던 충성스러운 해커였죠. 그러나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체포 직전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꽃제비 채널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북한의 진실을 전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탈출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92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군 간부였고 어머니는 당 행정원에서 일했습니다. 성분이 좋았던 덕분에 저는 평양 제1중학교를 거쳐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운명이 바뀐 건 대학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위부 요원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무는 조국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소. 그렇게 저는 미림대학으로 전학했습니다. 그곳은 북한 최고의 해커들을 양성하는 비밀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코딩을 배웠습니다. C언어, 파이썬, 암호학, 네트워크 보안. 교관들은 가차 없었습니다. 실수는 곧 조국에 대한 배신이다. 생활총화 시간마다 우리는 서로를 비판했고 감시했습니다. 동기 중 한 명이 남조선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끌려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정찰총국 산하 121국에 배치되었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한 비밀 건물, 그곳이 제 직장이었습니다. 우리에겐 특별 배급이 주어졌습니다. 쌀, 고기, 심지어 초콜릿까지. 평양 시민들도 굶주리던 시절, 우리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대신 우리는 외화를 벌어들여야 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은행 해킹, 암호화폐 탈취. 그것이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2023년 초 저는 대규모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목표는 미국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였습니다.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1조 6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상부는 환호했고 저는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탈취한 암호화폐는 복잡한 경로를 거쳐 세탁되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추적하던 중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돈의 상당 부분이 당 고위 간부들의 비자금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게 맞나? 어느 날 밤 저는 몰래 외부 뉴스를 접속했습니다. 중국 서버를 경유한 VPN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북한의 실상을 봤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 어린아이들이 꽃제비가 되어 거리를 헤맨다는 증언. 제가 해킹한 돈이면 그들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김정은의 별장과 고위 간부들의 벤츠를 사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조국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독재자의 치부를 채우는 범죄인가?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서에는 보위부 요원이 섞여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생활총화 시간은 고문과 다름없었습니다. 혹시 동요하는 동무가 있지 않소?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2023년 9월, 저는 또 다른 대형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거래소가 목표였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국제적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FBI와 인터폴이 움직였고 우리 부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때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동무 외부 접속 기록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VPN으로 외부 뉴스를 본 것이 발각된 겁니다. 3일 뒤 보위부 조사를 받게 될 것이오. 준비하시오. 3일.
저에게 남은 시간은 72시간뿐이었습니다. 보이부 조사는 곧 정치범수용소 행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저는 그동안 몰래 모아둔 비트코인이 있었습니다. 작전 중 빼돌린 소액들이었습니다. 약 300만 원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이것이 제 탈출 자금의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압록강 근처에서 활동하는 브로커의 연락처를 구했습니다. 중국에 파견 나갔던 동료에게서 암호처럼 전해들은 번호였습니다. 중국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국경을 넘고 싶습니다. 300만 원 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신의주에서 만나자. 혼자 와라. 저는 평양을 떠날 통행증이 필요했습니다. 부서의 권한을 이용해 가짜 출장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신의주 지역 사이버 보안 점검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다행히 문서는 통과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컴퓨터에서 제 흔적을 지웠고 가족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어머니는 연좌제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역으로 가는 길, 검문소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동무, 어디 가시오? 신의주 출장입니다. 통행증을 보여주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기차에 올랐을 때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도시였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브로커가 지정한 장소는 시장 근처의 한 낡은 여관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40대 남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돈은?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비트코인 지갑을 보여줬습니다. 남자는 확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11시. 강변 창고로 와라. 혼자 와야 한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숙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문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보이부가 쫓아온 건 아닐까? 브로커가 사실은 보이부 정보원은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밤 10시 50분, 저는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고가 보였습니다. 브로커와 다른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와. 시간이 없어. 우리는 강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나? 저쪽이 중국이다. 수심이 낮은 곳으로 건너야 한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경비대였습니다. 엎드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경비병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9월의 강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갑습니다. 발이 미끄러졌고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헤엄쳤습니다. 중국 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탈진해 있었습니다. 중국 브로커들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빨리 차에 타.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경비병들이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중국에서의 3개월은 악몽이었습니다. 단둥의 한 지하실에 숨어 지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로커는 한국행 루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외부 세계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봤습니다. 나만의 드라마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게. 12월 마침내 출발 신호가 왔습니다. 가짜 서류로 비행기를 탔고 동남아를 경유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4개월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공포, 죄책감, 안도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항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IT 보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북한에서의 경력은 남한에서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수법을 아는 보안 전문가는 귀했으니까요.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누구나 살 수 있다니.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원하는 영화를 본다니.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니. 자유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행복한 건 아닙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보이부가 쫓아오는 꿈, 어머니가 수용소에 끌려가는 꿈. 북한에 남은 가족 생각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 탈북으로 그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괴롭습니다. 최근 저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 실태에 대해 제가 한 폭탄 발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수익은 연간 2조 원이 넘습니다. 그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만듭니다. 국제사회가 막지 않으면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계속될 것입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자유인으로서 진실을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실체를, 그들의 범죄를,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